스캠 동공에 의해서 무너졌다 전제를 밝혀야죠. 국정조사관은 말은 그렇지만 거기 가서 회의한 거로서요. 그동안 축소, 은폐, 비호되어 왔던 의혹들이 오늘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첫 번째 코너 현장에선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MBC 강원 영동 이용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큰 사고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12년 8월이었죠. 그 강릉 옥계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이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실종돼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6년 전 사건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10월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자연재해로 결론 난 그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해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재해 웬 말이냐? 인재사고 밝혀내자. 지난 10월 강릉 지역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6년 전 발생한 강릉 옥계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원인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자연재해로 판단했지만 최근 발견된 자료에서 이를 뒤집는 사실들이 발견됐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질연구소 조사 결과와 산림청 관계자들이 조사한 내용과 검찰 송치 서류를 서로 맞추어 보면 그 문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축소, 은폐, 비호되어 왔던 의혹들이 바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같은 사고를 두고 사고 발생 당시에 산림청이 작성한 자료는 정부 합동조사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이 전문가 집단과 현장 토론을 거쳐 작성한 자료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사면을 보강하지 않아 붕괴된 인위적 피해로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남춘 단국대 교수는 산사태로 인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붕괴 원인은 발파로 인한 경사면의 균열, 과도한 채석으로 인한 장대 사면의 불안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모두 자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에 의한 붕괴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의 내용은 정부합동 조사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릉의 석회 광산에서는 이틀째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실종자 1명의 흔적은 찾았지만 그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2012년 8월 23일 저녁 6시 40분 석회석 광산에서 토석 300만 톤가량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4명이 돌더미에 묻혔고 이 가운데 2명만 구조됐습니다. 한사면 한 100m 정도 되는 정상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지금 현재 그 도로상에 작업하고 있던 점프차 한 대하고 그 아래쪽에서 그 작업하고 있던 차 한 대를 연속으로 덮친.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토속 사이에서 58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차감기는 갈갈이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 것으로 보이는 장화 한쪽과 시신 일부도 수습됐습니다. 동해와 신제천을 잇는 345kV 송전철탑 1개가 넘어지면서 전력선 540m가 훼손됐고 한전은 37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라파즈 한라시멘트는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들어갔지만 구조 작업은 보름 만에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상부에서 낙석 등이라든가 이런 위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 애절하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구조가 먼저 아니에요? 지금의 그런 산림청, 그 한전, 지경제보관계공단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갖고 구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고 조사를 했던 그 기관에 따라서 이 사고 원인 분석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산림청의 결과 그리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판단이 달랐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산림청의 자료는 그 당시에 발표가 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 당시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저희 MBC 강원 영동 보도국에 이 산림청 문건이 제보가 들어와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따져보면 산림청에서는 이건 인재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정부합동조사단에서는 자연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떻게 이런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동부강산 안전사무소에 이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그럼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를 혹시 문건으로 보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산 사고가 나자 한 달 뒤인 9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단이 꾸려집니다. 합동조사단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직원 3명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3명, 강릉경찰서 6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각종 자료를 분석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면 붕괴가 채광 작업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채광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고 사고를 유발한 단층이 광산구역 밖에 있어 붕괴와 채광 작업의 관련성은 향후 조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보고서. 그해 10월 12명의 합동조사단은 광산 토양 시추와 지질 용역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검토 의견을 통해 붕괴 원인으로 단층으로 인한 깊은 풍화대와 파쇄대의 발달, 강우에 의한 간극 수압의 증가, 단층대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 등 지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그 광산 바깥 구역에 대규모 단층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 공급 이제 비라든지 이런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안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밑에 공동이 있어서 안반을 지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무너진 거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은 겁니다. 이후 유가족과는 협상을 통해 3억 원, 실종자 가족과는 협상에 어려움을 겪다 2015년에 1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라파지 알라시멘트는 사고가 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1차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잠정 중단했고 2013년 4월 다시 복구 작업을 시작해 2015년 4월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무려 2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계속되지 못했고 결국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큰 사고였지만 사법 처리 결과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로 결론나면서 라파잘라는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 의견서에 한라시멘트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소홀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약물 규정은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였습니다. 광산 사고를 조사하는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2013년 1월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해 광산의 보안관리자로서 광산 보안관계 사항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전관리자의 광산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혐의와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 유예 처리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고 원인과 또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실종자에 대해서는 실종자 유가족들과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은 앞에서 제기됐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서 제외된 부분도 그렇고 그 당사자가
기소 유예가 됐다라는 사건 자체가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따르면 자연재해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혹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현장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현장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물론 이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제3의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사건이 동공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다음에 인재란 결론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광산 붕괴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채광이 끝난 지 이미 10년 이상 지나 채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작업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작업자들은 사고 당일에도 광산에서 석회석을 캐내 운반하는 작업으로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슬슬 오고 안개도 끼고 작업하다 보니 제가 그때 실을 그 단계가 와갖고 저는 항상 그 상차 하시는 분의 바게트를 들을 때를 기다리고 계속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이가 정리를 마치고 바게트를 들고 이제 불을 찰나에 합동조사단은 또 하나의 사고 원인을 단층과 지하수압, 빈 공간인 공동 등 지질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굴 구조의 석회암 공동이 무너진 게 가장 큰 원인이 됐고 실종자 한 명도 여기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광자와 외부에 발달한 단층으로 인한 깊은 풍화댐이 파쇄대의 발달, 강우에 의한 강목 수압의 증가, 단층대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 등 지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로. 하지만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01년에 작성된 한 논문을 입수했습니다. 강원대 임한욱 교수팀이 사고 광산의 안정성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임 교수팀은 이 논문에서 사고가 난 철탑 부근은 빗물 침투나 대형 중장비 이동, 발파 진동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붕괴 위험을 예측한 겁니다. 임 교수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광산의 채굴 경사를 낮추고 광산 안에 있던 송전탑도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회사는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시멘트 회사 측이 광산 붕괴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광산 관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오랫동안 광산에서 일한 핵심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그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2001년에 사고 위험이 예견됐고 시멘트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안전 여부를 점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규모 슬라이딩이 될까봐 계속 당기면서 밑에다 못 박고 이동하는 양을 측정하고 사실 육안으로 이동이 되는 걸 측정한다는 거는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이 핵심 관계자는 석회암 공동에 대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지질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는 슬라이딩에 의한 것이며 지금도 어딘가에 실종자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딱 그 65도 땀만 빠질 공동이 있어갖고 땀부터만 슉 내려가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석회석은 가만 들어갈 구멍이 없고 그게 로또 복권 전부 맞는 확률도 그런 확률이 없어요. 공동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결정적인 광산 붕괴의 원인으로 단층을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한 석회암 공동 등의 지질 구조적인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합동조사 결과서를 본 다른 전문가들은 석회암 공동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석회암 동공에 의해서 무너졌다 한다면은 그 석회암 동공의 존재를 밝혀야죠. 근데 석회암 동공은 추정을 했어요. 근데 전기 비지향 탐사까지 했는데 동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들도 석회암 공동의 존재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광산에 작은 석회암 공동이 있긴 하지만 중장비나 사람이 빠져 찾지 못할 정도의 큰 공동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강암 안반으로 된 하부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또 장비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현재 저희가 작업을 이제 하면서도 그러한 대규모적인 공동이라든지 이러한 흔적은 보지를 못했고. 그렇다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미 이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사고가 나기 전 10여 년 전에 논문을 통해서 이 사고가 난 부분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탑을 뒤로 옮기고 그 위에서부터 광산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논문까지 발표가 된 거고요. 그 자체 회사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서를 올려서 요청을 했었지만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또 역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조사 과정에서는 그 전문 핵심으로 보는 게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국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국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현장 참여에는 단 한 번만 참석을 했고 또 사고 현장이 아닌 주변 지역만 조사를 했다라는 저희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동부광산 안전사무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경찰서 등 3개 기관에 소속된 12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은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동부광산 안전사무소의 광산 붕괴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이들은 지질자원연구원의 참여를 거론하며 조사 결과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동부지방 산림청에서 했던 그 회의는 그 사고 직후 이제 원인 분석하는데 이게 집안 공동이 있었던 걸 보는 상태에서 회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산림 전문가들 사실상 그 집안 쪽 전문가들보다도 저희 쪽 전문가들도 집안이나 그 지질 쪽으로 더 전문가들이시니까는요. 정부 합동 조사단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을 어렵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은 사고 조사에 참여했던 3명 가운데 2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떠났고 1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연구원은 조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도 않았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사단은 말은 그렇지만 거기 가서 회의 한 번 했어요. 라파즈 한라 측에서 판단하기를 거기는 전문가로 별도로 저한테 맡기고 무너진 데에 대해서 나머지 지금 안전하다고 보는 데 대해서 조사를 좀 초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줬죠. 제가 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 합동 조사단을 주관한 동부광산 안전사무소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요? 사고 광산에서는 안전관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취재진은 사고 발생 이전 광산의 채광 작업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멘트 광산은 산림 복구와 안전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계단식으로 채광해 광산 경사가 완만합니다. 하지만 사고 광산은 석회석을 캐던 가운데 부분이 아주 가파르게 깎여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단식을 했죠. 끝까지 파묻다 보니 밑에 지층하지 못해서 위에서 너무 하중을 받기 때문에 붕괴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산보안법은 안전을 위한 적절한 계단과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광산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일 비까지 내려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을 유지하면서 채굴을 했다는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그 상부의 응력이 작용해서 그 부분을 치고 나옴으로 인해 갖고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데도 당시 시멘트 회사 측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거네요. 광산 사고 원인과 광산 안전 관리에 갖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사고 수습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 합동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 보통 1차와 2차에 나눠서 정부합동조사단이 했는데요. 결과를 보통 현장 조사와 뭐 현장의 시추 조사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료 데이터 조사 같은 것들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검토 의견이나 종합 의견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저희 확인이 됐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이 이제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직후에 라파지알라가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강원대 이모 교수에게 사고 원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용역과 상당수가 이 결과 보고서가 비슷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라파잘라 시멘트가 의뢰한 용역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자연재해로 결론이 났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합동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사고가 난 직후에 라파잘라 시멘트는 강원대 이모 교수에게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1억 2천만 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0월 말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동조사단은 11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서와 그 용역 보고서의 서머리한 논문을 저희가 확인해서 비교해 봤더니 상당수가 일치했고,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될 수 있는 동공,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정부 기관에서 또 관계 기관에서 사고가 나면 그 이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책임 소재가 있는 이제 회사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논문을 살펴보면 저희가 일일이 그 논문과 결과 보고서를 좀 대조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 단어까지 같은 부분들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단어나 조사만 살짝 바뀌었고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같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당 교수에다 확인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도 본인이 연구 의뢰를 받아서 한 걸 가지고 왜 합동조사단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실제로 그 논문의 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보면은 깊은 풍화대나 파쇄대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고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부분도 똑같았고요. 이 사고의 원인으로 공동에 의한 지질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된다라고,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라는 부분도 그 논문과 합동조사 결과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게 되면 사고 처리 과정에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일단은 그 사고 당시에 그 한전의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3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은 자신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라파지알라 시멘트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소송 결과 강제 조정을 법원이 진행하면서 한전은 13억 원만 받게 된 거죠. 한전에서는 이게 인재나 다른 것에 의해서 피해라고 봤었으면 37억 원을 다 받았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억 원만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 사고에 대한 거라든가 노동자들의,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난 부분에서도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산 사고의 보험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보험금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처리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라파지알라 측에다가 이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거기는 답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 라파지알라 시멘트의 관련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부터 15년까지 라파지알라 시멘트는 재해 복구비로 221억 원 정도를 투입한 거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정해 본다면 아마 이 보험 차익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앞서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지금 시민단체들의 반론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과 또 조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들, 이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의 재조사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원 같은 데서도 이 공익감사 여부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사고 규모를 감안하면 처리 과정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 재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진실 규명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안 찾느냐 했어요. 왜 그걸 황소가 그 옆에 시신을 묻어놓고 제 양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금승이에요. 죽었다고 누가 던져요.